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자아에 대해서 같이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겠는데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쉽게 제가 책을 읽고 얻은 지식과 제 생각을 섞어서 쉽게 얘기하면 나라고 생각되는 생각이에요.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여러분들,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는 사력 있다. 그리고 활달하다. 그리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다. 진정성이 있다. 많아요, 좋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 나를 또, 저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다가 어찌 보면 굉장히 냉철하다, 차갑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차갑다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베풀어요. 그리고 배려해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꼭 이렇게 기본 도리는 해야 된다는 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면 그렇게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한다 떠나서 그렇게 음, 뭐라고 하지요?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어찌 보면 아까 사력 있다라는 거하고도 좀 반대되적일 수도 있지요. 사람은 어찌 보면 그런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굉장히 카멜레온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또 굉장히 냉정할 때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또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도리에서 어긋난 사람하고는 되도록이면 말을 섞지 않는 그 단호함도 있어요, 여러분들. 응? 그것도 양면도 다 저예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저에 대한 관념들이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아예요, 자아.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아,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도, 요즘에 뇌과학에서도 자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공통된 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는 세 가지 종류라고 얘기해요.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정의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런데 내과학에서 정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자아가 셋이라고 했는데 심리학에서는 첫 번째 자아는 본질의 자아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내가 어 그거 뭐냐면 아 누군가, 어떤 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 우리 그런 거 있지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잘못된 건데, 내가 행동을 하면서도,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피할 때도 있지요. 그 판단 기준을 계속 판단을 내리는 그게 본질의 나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판단은 어떻게 내린다? 예, 그게요. 참 아이러니한 게 그 판단을 내리는 그 기준도 내 안에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적인 성향,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받은 성향,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나라의 규범, 사회, 그런 것들이 내 유전인자에 있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둘러싼 환경들, 그 환경들에서 무의식적으로 제가 학습한 그런 믿음들이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도구로 돼요, 여러분들. 그게 내가 만들지 않았어도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아가 셋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둘의 자아가 하는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어떻게 그래,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실례로 제가 하나 여기서 고백할 게 있어요. 최근에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것도 제 자아가 분열이 좀 된 건데, 저는 지금도 이게 진짜 맞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깨림직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나? 라는 생각.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하와이 대저택, 하와이 대저택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가 보충 설명하는 걸 하는 식으로 제가 유튜브를 올렸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와이 대저택이 잘 나가니까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이름을 쓰면 알고리즘에서 조금 더 많이 뿌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와이 대저택의 이름에 기대어서 제가 제 유튜브를 조금 그래도 사람들한테 뿌리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며칠을 생각했어요. 하와이 대저택에 기대어서 내가 조금, 많이, 알고리즘에 많이, 그냥 제가 올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게 맞는지, 또 어떻게 다른 사람 두 개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후크라는 게 있잖아. 후크도 어떻게 보면 진실도 아닌데, 사람들을 이제는 뭐야, 낚으려고 그렇게 제목도 쓰고, 제목하고 상관없는 내용도 올리고 하는데, 내가 하와이 대저택에 이렇게 이름에 살짝 기댄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하고 저도 어, 한 초반에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뿌려졌는지 초반부터 진짜 400, 1000도 조회수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성적인 내가 이제 유튜브가 되고 싶고, 내 유튜브도 조금 떴으면 좋겠고, 내가 되고 싶은 자아가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와이 대저택의 이름이라는 그 유튜버 그 명성에 기대어서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 본질의 자아. 그 판단을 하는 자, 이성적 자아는 그래, 다른 사람도 하는데, 흑표를 쓰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저의 생각을 합리화를 시켰어요. 하지만 본질의 자아가, 그거 계속 본질의 자아가 어떻게 찜찜해요. 계속 뭔가가 개운하지 않아요. 어떻게 계속, 어, 내면의 말을 뱉어요. 어떻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기대는 건 네가 한 게 아니야. 어? 그거는 다른 사람도 알아.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 그렇게 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 이렇게 본질의 자아가 계속 누구를 괴롭힌다? 본질의 자아를 괴롭혀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다음부터는 하와이 대저택에 유튜브 영상 보충 설명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내가 그것도 거짓말로 아니고 진짜로 유튜브 하와이 대저택의 유튜브 영상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거 이게 그렇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계속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질의 자아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그렇게 하와이 대저택으로 올리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나를 찾자, 나를 찾는 방법으로 올리니까 정말 어떻게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올려보자.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조회수에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나를 위로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세요. 이상적 자아. 내가 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그 정도쯤은 하면은 정말 이게 나쁜 걸까라고 지금도 이성적 자아는 퀘스천 마크를 해요. 하지만 본질의 자아는 마음이 편치 않아. 여기서 지금 제가 아직은 이도 저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구하게 되면 이 정도쯤 하는 거는 정말 나쁜 게 아니다라는 그 마음이 들면 제가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본질의 자아하고 이상적 자아하고 관계가 불편해서 아직은 그렇게 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하와이 데저텍의 이름을 빌려서 올리자고 한 이상적 자아를 나쁘다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나쁘다고 어떤 사람들은 할 수도 있지만 보세요. 지금 환경에서 지금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어찌 보면 이게 100%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 이상적 자아도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었던 그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거지. 그거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했어. 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여러분들. 이성적 자아도 잘하고 싶어서 한 거야. 이성적 자아도 미스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욕망이 더 앞서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본질의 저는요, 제 자신 이상적 자아를 욕하지 않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 봐서 이게 진짜로 나쁜 건지 아니면 해도 괜찮은 건지 나쁜 거였다면은 제가 올리긴 올렸지만 그래, 순간부터는 안 올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성적 자아를 그렇게 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자아도 어찌됐든 나를 좀 더 내 생존을 더 좋게 하려고 했을 뿐이지 걔를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세 번째 사회적 자아 있잖아요. 사회적 자아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뭐라고 하지? 우리가 이중인격자다. 그거 여러분들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가 보세요. 내 집안에 있을 때 내 본 모습을 사회에 나가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치요? 왜? 당연히 내 집과 내 사회하고는 환경과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의 본질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다? 그거는 어찌 보면 생존에 아주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야. 거기서는 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 단,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떤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다른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나를 100% 바뀐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신념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역사책을 왜 읽어요? 우리가 역사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지요. 왜?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지 어떻게 내가 내 삶에서 그 내 조상의 내가 태어난 나라의 뿌리를 알아야지 내가 생각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삶을 살 때 뭐가 된다? 내 뿌리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가끔 잘못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사회적 자아를
잘못 보여주는 사람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본질의 자아가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나의 뿌리예요, 뿌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거는 뭐야? 나의 스토리예요, 역사책이에요. 나 자신의 역사책, 스토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나기 때문에 이 스토리에 어울리는 스토리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스토리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자화, 사회에 나가서 잘못 보여주는 사람들이 뭐냐면 완전히 나의 뿌리는 A라고 해요. 내 뿌리가 A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사회적 자아 나가서는 내가 A의 스토리를 완전히 바꾸고 B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본질의 자아하고 B의 스토리를 보여준다는 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나하고 분리된 나를 보여주는 건 사회적 자아가 아니라 이거는 이중인격이 되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 자아는요, 뿌리는 하나여야 돼. 이 뿌리라는 건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하고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게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역사처럼요. 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본질의 나가 나라고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스토리는 A인데 A를 완전히 감추고 B 스토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사회에 나가서 A라는 내 스토리, 일맥상통한 내 스토리를 감추고 B만 계속 얘기했어. 그러면 그 B는 내가 내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했던 B 스토리는 나하고 맞는 얘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본질의 나, 이상적인 나, 사회적인 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사회적인 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사회적인 자신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이게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을 해서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사회적 자아를 보여줄 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요, 제가 스토리 믿는 거는 사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는요,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거야. 무슨 뜻이 저는 일반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요. 그래서 누가 누군가를 무시하면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기분 나쁜 내색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존이 위험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말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표정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말을 섞지 않아요. 그건 내가 을의 입장에서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생존의 문제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갑 앞에서 내가 평등하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 가치관을 허무터리고 그냥 굿신굿신했다면 제가 집에 와서 어떤 감정이 든다? 죄책감이 들겠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요? 저는 제 사회적 자아도 제 본질의 자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거는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본성도 조금 있고 책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제가 삶에서 적용하면서 바뀐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굴을 달리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이다.
좋은 사람 만날 때는 내가 웃는 거 정상이에요. 하지만 나하고 결이 맞지 않은 사람,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하고 안 맞을 때에는 싫은 내색, 싫은 표정, 싫은 에너지 발산하는 게 맞아요. 그거를 다 감추고 네네네네네 하는 거는 그거는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상처가 된다? 자신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오늘 제가 자아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러분들 가족한테 대하는 나의 말, 태도, 생각, 행동 그거는 편해야 돼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하고 가족을 똑같이 동일시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어떻게? 그치요. 나의 안 좋은 모습을 굳이 내보일 필요 없어요. 그쵸? 안 좋은 모습을 굳이 내보일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은 거, 내 가치관이나 신념하고 상관없는 것들에서는 여러분들 생존을 위해서 네, 네. 저도 그렇게 해요. 실례로 저도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저보다 윗분이 뭐 시험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으세요. 그럼 저는 그 안에서 어떻게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의 생각이 굉장히 작용을 하거든요. 저는 맞아도 느낌이 이상한데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하고 본인의 기분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거는 나의 가치관이나 신념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고쳐드려요. 왜? 나의 생존과 굳이 나의 가치관과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 중요하지 않은 거는 따라줘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믿는 거, 진짜로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거, 밑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가끔 저도 계란으로 바위치는 행동을 해요. 생존이 자주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저에 대해서 신뢰가, 믿음이, 그리고 어떻게 제가 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사회적 자아, 내가 밖에서 생활할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했던 나의 모습과 밖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다른 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의 본질은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상적 자아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되고 싶은 자아예요.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살다 보면, 저 사람 괜찮다 하는 사람들 있죠. 저런 거는 본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본받고 싶은 거 하나만 닮아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본질의 자아, 이상적 자아, 사회적 자아는 세 개이지만 기본적인 스토리의 맥락은 하나로 같이 간 상태에서 다양한 카멜레온처럼 다양하게 변하는 게 진정한 자아의 모습이지 나를 나의 본질을 잃고 다른 다른 자아로 쓰는 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어떻게요? 언젠가는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꾸준히 살면서 물려오는 공허함들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져요, 여러분들. 음. 어찌됐든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게 자아에 대해서도 정말 할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아주 조금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음, 여기서 우리가
자아는요, 하나 참 키포인트. 자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본질의 자아가 있잖아요. 이 본질의 자아가 믿는 가치관이 여러분들, 가치관도 내가 몰랐을 때 미처 내 머리가 무르익기 전에 생긴 가치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의 자아가 믿는 그 가치관이나 신념이 어떨 때는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아를 찾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질의 자아가 믿는 가치관들, 그것들이 정말 진정, 지금 나한테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그 가치관, 믿음으로 이 내 삶을 재단해도 되는지, 어? 그게 여러분들 왜냐면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 내 현실하고는 안 맞을 가능성도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책을 읽고 지금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자아를 막 찾으려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자아가 진짜로 좋으면 진짜 좋고 그 자아가 믿는 가치관이 좋고 믿음이 좋은 거였다면 지금 삶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해요. 하지만 그 자아가 믿는 가치관들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랑 지금의 삶하고 맞지 않으니까 계속 판단하고 짜증내고 자기한테 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내 진짜 본질의 자아가 믿는 가치관이나 믿음들이 지금 현재의 나한테 내 삶에 적용이 가능한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것 조금은 지금 내 삶하고 맞지 않는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맞는 다른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여기까지 가는 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혼자는 힘들어요. 참 이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어찌됐든 그렇게 또 자아한테 본질의 나를 거기에 매달리는 것도 너무 조금 지식을 많이 알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모르는 상태에서 나의 자아를 한번 나도 찾아봐? 이러면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 자아가 올바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자아가 해석하는 내용들이 다 올바르지 않으면 그 올바르지 않은 잣대 가지고 계속 재면 누구만 피곤해진다? 나만 현실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동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만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아도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자아를 계속 보게 되면,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바꾸는 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됐든 결론은 뭐다? 책을 읽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도요.